그 당시 나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 늘 불안하고 긴장했으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와중에 아들이 태어났다. 정말 아무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시각장애 1급의 장애아이였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질곡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스스로의 마음 공부뿐이었다. 아픈 아이를 안고 수많은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상처와 고통, 분노를 치유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마음의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 안의 분노를 치유하고 마음이 단단해지니 끝없는 나락 같았던 삶에서 떠오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삶의 과정들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왜 없었겠는가? 가슴을 저미는 아픔과 서름이 왜 없었겠는가? 끝없는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는가?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할 수 없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불행이나 행복 자체가 인간이 겪는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감정의 혼란은 삶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단순하고 쾌적한 삶을 살고 싶다면 감정 정리가 잘 되어야 한다. 감정이 명료하게 정리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무엇이든 정리를 잘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것들을 잘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알맞게 있는 것이다. 공간 정리를 잘하는 사람의 집에 가보면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잘 정돈되어 있다. 잘 정돈된 집은 공간에 여백이 있어 정갈함과 편안함이 느껴진다. 감정 역시 마찬가지다. 내려놓고 비워야 할 때 비우지 못하면 먼지처럼 가슴속에 켜켜이 내려앉아 삶을 지치고 힘들게 한다. 쓸데없는 물건을 버릴 때 복잡한 공간에 생긴 여백으로 삶이 단순하고 여유로워지듯이 쓸데없는 감정을 버리고 정리할 때 당신은 삶의 기쁨과 편안함을 더 쉽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면 불행이 반복된다. 감정을 잘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사실과 생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관점이 바뀌어야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진다. 또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같은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 까다롭다, 예민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다. 나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왜 화가 나지? 그 이유를 탐색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나에 대한 평가를 비난으로 해석해 화가 났다. 하지만 내가 왜 나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의존해야 하는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된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걸까? 그 내면의 심리를 파헤쳐 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인정이나 평가가 꼭 필요한가? 그냥 나 자체로 존재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타인의 비난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면 된다. 나의 길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고 틀린 길은 아니다. 단지 나의 길을 가는 데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좀 더 많은 이해와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누구에게나 행동 습관이 있고 언어 습관이 있듯이 감정 습관도 있다. 자신의 감정 습관을 살펴본 적이 있는가? 3살 버릇 80 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 들이면 바꾸기가 어렵다.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이 감정 습관들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만든다. 행복과 불행을 일으키는 요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 결정적인 요인이 내부에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불행을 행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행복이나 불행은 하나의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 상태를 일컫는다. 결국 같은 상황이나 사건도 어떤 이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불행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육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에너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불만과 불평, 짜증, 우울 등의 감정을 잔뜩 품고 있을 때의 당신의 에너지를 떠올려 보라. 기쁨과 감사, 즐거움 등의 감정을 품고 있을 때의 당신 에너지와 엄청나게 다르다. 그 에너지는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도 느낄 수 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외형적으로는 같지만 그 둘은 다른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감정 습관이 다르다.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하는 감정을 선택한다. 하고 싶지 않지만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할 때 좋은 감정을 선택해보자. 그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이어져 훌륭한 감정 습관들을 형성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우울하다면 그 감정을 살며시 내려놓고 다른 감정들을 선택한다. 기쁨, 즐거움, 수용, 감사. 이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가만히 혼잣말로 되뇌어 본다. 자신의 가슴이 이 단어들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히 몇 번 반복한다. 서서히 내 안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내가 어떤 감정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세상 모든 만물은 에너지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 감정도 에너지다. 에너지는 흐르고 진동한다. 당신이 발산하는 감정의 에너지 진동수에 따라 주파수가 맞는 사건이나 상황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화의 에너지를 계속 발산한다면 계속 화가 날 만한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다. 짜증의 에너지를 계속 내보낸다면 계속 짜증이 날 만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내 앞에 나타난 모든 물질과 사건, 상황은 분명 내가 끌어당긴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컴퓨터와 같다. 출력을 했는데 인쇄물에서 오타가 발견되었다면 프린트 기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입력을 잘못해 놓은 것이다. 출력을 제대로 하려면 자신에게 제대로 된 생각을 새로 입력해야 한다. 제대로 된 생각이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생각이다. 유쾌함, 즐거움, 기쁨, 만족감, 감사,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생각이다. 자신의 인생에 안 좋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감정을 점검해보라. 생각을 점검해보라. 그리하여 잘못 입력된 생각과 감정을 바꾸어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 행복한 감정이면 제대로 입력한 것이다. 행복한 감정의 에너지에서 발산되는 진동이나 주파수와 같은 물질 혹은 사건, 상황이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뒤뚱뒤뚱 걷는 아기는 완벽하게 아름답다. 때론 울고 때론 넘어져도 여전히 아름답다. 길가에 핀 꽃들을 보라.
아직 채 피어나지 않은 꽃잎은 피어나지 않아서 예쁘고 활짝 핀 꽃은 피어나서 예쁘다. 생명을 다하고 떨어진 꽃잎은 또 그 자체로 완전하다. 이것이 생명체의 아름다움이고 완벽함이다. 생명의 본질 자체가 변화와 성장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에 대한 완벽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생명 자체가 가진 완벽함을 훼손하는 아이러니를 낳는다. 완벽한 자신이 되고자 사력을 다해 애쓴다면 결국 자유로운 날개짓을 멈추고 박제된 나비처럼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 속에 흐르고 있는 생명에게 멈춤을 요구하는 것이다. 완벽함은 불가능한 환상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다. 모든 생명체는 변화와 성장의 종착역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완벽하다.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볼 수 있고 모자람 속에서 완벽함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완벽함을 향한 어리석은 노력을 그만둘 것이다. 자신의 모자람을 허용할 것이다. 그리할 때 당신은 향기 없는 조화가 아니라 매혹적인 향기를 간직한 생화로 피어날 것이다. 당신의 내면을 한번 느껴보라. 외롭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한 아이가 보이는가? 지나온 과거의 어린 시절 그 아이는 상처받았다. 그 아이의 외로움을 느껴보라. 그때 그 아이는 상처받았지만 아무도 치유해주지 않았다. 스스로 치유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어리고 힘이 약했다. 자신을 치유할 능력이 없었다. 그렇게 그 아이는 아픈 채로 남겨졌고 당신은 그 아이를 떠나 몸만 어른이 되었다. 치유되지 못한 아이는 성장이 멈춰버린 어린아이로 남아있다. 내면 아이는 제대로 이해받고 치유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자라지 못하고 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치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성장한 눈으로 그 아이를 살펴봐야 한다. 상처는 이해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된다. 내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해가 되어야 그 상황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길을 가는데 어떤 꼬마가 나를 향해 돌을 던졌다. 물론 의도적으로 나를 겨냥해서 던진 것은 아니다. 혼자 놀면서 던졌는데 그 방향이 공교롭게 나를 향한 것이다. 이럴 경우 그냥 가만히 서 있지 말고 피하면 된다. 안 맞으면 그만이다. 이것이 의도 없는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이다. 때로는 예쁜 선물 상자에 담겨 선물인 듯 포장되어 배달되는 돌도 있다. 사랑과 관심이라는 말로 포장된 돌이다. 이것 역시 대응 방법은 같다.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된다. 돌려보내도 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어른이다.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보자. 당신의 인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다.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당신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라. 그 시절에 이해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했던 자신을 안아주자. 상처받았으나 치유받지 못했던 당신을 따뜻하게 보듬어주자. 사랑받지 못했던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해주자. 당신 자신의 이해와 사랑으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자. 출발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감정에 대한 정리와 치유가 필요하다. 당신의 이해를 통해 오래된 감정은 정리될 것이다. 당신의 사랑을 통해 내면 아이는 치유될 것이다.
이제 당신과 내면 아이는 하나이다.